네,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날이죠.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상필입니다. 네, 영혼의 파트너 서정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 네, 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윤희석 전 대변인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오늘 또 변호사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구형 15년보다 현격하게 낮은 형량이었는데 유죄 선고 장면 일단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예, 자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의 주문 선고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일단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강성필 대변인부터. 일단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 이 판결을 들으면서 예. 이제 법조인 아니고 그냥 상식선에서 들어도 예.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 좀 다가오는 지방선거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다가오면 이제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여론조사 때 이제 한 명한테만 안 주고 네. 여러 명한테만 돌리면 다 불법 아닙니다. 이제 예. 다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계약서 쓰지 마세요. 계약서 안 쓰면 다 무죄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은 네. 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 가기 직전에 배우자가 한 800만 원짜리 샤넬백 정도는 그냥 받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의례적이니까. 예. 축하하는 거니까.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샤넬백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아주 그 범죄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아하. 서운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 근데 지금 오늘도 저한테 여론조사가 몇 개 와요. 그 밝혀지면 예, 안 돼요. 모든 회사마다 이게 다 여러 명한테 이게 펜을 들으니까 예, 예. 뭐 보내주거든요. 조사 결과를. 예, 저는 여론조사를 보내줬다고 이게 정치자금법이라는 걸 제가 처음 봅니다. 법조 역사상 이런 판결이 있었나요? 어허. 없었잖아요. 정치인도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가 예. 이런 게 여론조사 받아봤다고 정치자금법 선고받은 걸 제가 찾아본 판례집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기소니까 당연히 무죄가 당연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주가 조작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공동정부에 안 된다. 잘해봤자 이게 방조인데요. 예. 요즘 이게 공장 변경 없이 잘 안 합니다. 물론 이게 법리적으로의 축소 사실은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 저번에도 전주 있죠. 1심에 무죄 놓는데 2심에 방조를 변경 추가해가지고 벌금 넣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번에 특검이 방조를 빼가지고 자기는 공동정부로 11년 구형했잖아요. 예. 근데 항소심에서 방조 여보든지 방조 벌금이에요. 더 많은 계좌 빌려준 사람도. 따라서 저는 이것도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목걸이하고 이게 가방 받은 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알선이나 저는 대가성이 있나? 통일교라는 거대한 조직이 뭐 물론 부탁할 수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 뭐 외국의 원조 사업이나 근대적인 그 이런 거 가방 한 개 가지고 이게 거대한 외국의 원조 사업을 청탁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그냥 저는 의례적인 뭐 선물 정도 이게 대가성과 알선이 있었느냐? 오히려 이게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 정도 금액으로 실형 1년 8개월 좀 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받은 분이 이제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자, 노 변호사님. 뭐 우인성 부장의 어제 판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하나의 범위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막 자의적으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저기 샤넬백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를 판단할 때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좀 인식이 아무래도 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인식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동안 이제 판결을 조금 살펴봤더니 예. 2014년도에는 오히려 쌍용차 노조 그 해고 노동자들이 그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치우라고 하니까 그거를
막아서면서 했던 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어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다 무죄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좀 조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재판에 서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었고 예. 또 어떠한 그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이 나서 문제가 됐었는데 화재가 크게 났었었는데 그 시설을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해서 좀 노동 친화적인 그런 판결을 해서 되게 놀라웠었었는데 예. 오히려 최근에 나온 이 판결들을 보니까 이분이 그 가세연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소년공 발언도 무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여대생 의대생인데 자기 여대생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었어요. 그게 작년 12월에 규제 살인 사건. 예, 작년 12월에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분이 26년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26년 선고를 했는데 예. 그게 항소심 가서 뒤집어져 가지고 30년으로 이제 더 가중이 됐고 예. 또 그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있었던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봉투 사건에서 3명의 그때 허종식, 이성만, 그다음 윤관식 의원인가 그 3명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었었는데 그게 또 2심 가서 다 뒤집어져고 다 무죄가 났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분의 이제 일련의 흐름이나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게 되면 뭐 권력을 잃은 자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자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나 뭐 똑같이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하시지만 같아야 된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권력을 갖고 있었거나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좀이라도 좀 있어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관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예. 좀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 원리를 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부분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윤석 대변인. 판사의 그 경력을 그냥 쫙 얘기하시니까 뭐 앞엔 노동 친화적으로 했다면서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환영하시고 그거는 잣대가 좀 아니 저희가 아니 이해가 그러니까 안 그때는 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변했다. 거죠. 변했다. 중간에 변했다는 그걸 거죠. 변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될지는 음. 뭐 청취자들의 판단이라고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가 참 놀라웠죠.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게 이제 대선 뛰면서 한 건데 이렇게 허탈하게 무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권에 많아요. 이것 때문에 특검을 3번이나 거부하고 뭐 조사를 출장 조사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대로 좀 조언을 했으면 그때 수사 받고 예. 그냥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만시지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명태균 씨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어제 선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서정욱 변호사님은 본인한테 여론조사 결과 주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전혀 그거는 이해 안 맞는다고 보고 이거가 이런 식으로 규율이 되면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불만입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예.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심에 항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느 높은 분의 말씀은 대단히 경솔하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판단은 여론조사 받았는데 그 외에 나중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된다라고 판사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김영선의 초선 때부터 잘 아는데요. 예. 그분이 캠프에 일을 많이 했어요. 여론조사 안 받, 그러면 그 명태균에서 여론조사 안 줬으면 공천 안 줬을까요? 공천이란 게 뭐 여론조사 몇 개 준다고 공천 주고 저는 윤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했다고는 봐요. 예. 그러게 뭐예요? 저는 그래 봐요. 정치를 개입했어요. 개입할 수 있죠. 개입해요. 왜냐하면 예. 이게 대통령도 유죄네, 주제가 그러면, 야 신경 써 유죄. 가능하면 이거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번 신경 써봐. 예. 전 전화했을 왜 녹취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여론조사 받은 그 대가다 이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가 받은 게 뭐 대단하다고 여론조사라는 게 수백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김영선 고생했고 대학의 후배고 또 이게 여성 정치인이고 거기 고향도 거창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능하면 한번 김영선 검토해봐 이랬겠죠. 이게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범죄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게 범죄라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 선제적인 여론조사의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줄 서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고민에 가득 차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이 네.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걸 보고 나서 홍준표를 떠나서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논리도 참 신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이준석과 윤상현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다. 이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부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돌렸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잖아요. 예. 원래 여론조사 받으면 그냥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돌리면 돌릴수록 윤석열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또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가 예. 공직자가 아니다, 뭐 정치인 아니다. 부동산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공무원법 위반이요. 공무원 아닌 사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처럼 정치적 공동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공무원이네 아니네 이런 거 가지고 잣대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노영희 변호사. 여론조사를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 갖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옳지 않은 발언이고요. 사실 제가 좀 심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 방송이니까. 방송인데 제가 그냥 예. 조용히 말하는데 이 얼굴로 말하세요. 변곡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변곡점. 네, 뭐냐면 네. 처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나경원 그 사칠 의원하고 재보궐. 간에 네. 그 싸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선거 나오려고 했었을 때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튀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었거든요. 예.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우리는 봐요. 예. 명태균 씨 그때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홍준표 전 시장하고 윤석열 씨가 이제 경선을 가지고 싸울 때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홍준표 시장이 좀 앞서 나가고 있었고 윤석열 씨는 사실은 나중에 나타난 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이 여론조사도 사실은 이상하게 튀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튀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여경 씨가 이 P&L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같이 연합해서 일을 했던 예. 그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한테 이제 해줬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낮았던 사람을 갑자기 탁 튀어 올라가지고 어떤 순위에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그게 여론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바로 여론조사에서 매우 안 좋은 방식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치적으로 전혀 대가가 없었다. 그냥 오로지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 회사에 뭐 이름을 좀 알리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득을 얻은 것이고 김건희나 이런 사람은 전혀 이득을 얻은 게 없다. 이거는 정말 정치를 모르시는 너무 순진하시고 너무 학자적인 상황에서 판단하시는 분의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고 안일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3번 정도 그것도 여론조사를 갖다 준 거라고만 판단하셨던데 예. 그렇지 않아요. 강여경 씨 말에 의하면 예. 매 여러 번 그게 58회라고 그때 적지가 예, 되었잖아요. 맞아요. 58회. 그 58회에 대해서 여러 번 김건희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었고 그래서 진짜 갖다 줘야 된다고 명태균 씨가 난리 쳤었고 맨날 비행기 타고 갔었고 뭐 이런 얘기가 진짜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를 사실은 법원에서 자기가 이제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판사님이 넌 전문 증거니까 말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사실 이제 말이 못했다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전문 증거는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예. 이제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판사님께서 아마 너무 지나치게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특검이 정말 이번에 부실하게 수사를 했거나 공소 제기를 너무 잘 못하고 특검이 실력이 좀 없었다. 특검이 좀 너무 안일하게 이미 너무 많이 안일하게 나와 했다. 있으니까 이런 예.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거를 조금 그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똑같이 말씀한 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이분이 김건희 여사 공포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다라는 거고 네.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이 없다거나 또 김영삼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 판사가 정치판을 왜 알아야 되죠? 판사는 이게 예.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정보와 팩트에 따라서 이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정치판을 알 필요 없잖아요. 왜 정치 고려해야 되느냐고요. 판사가 형무 등급. 예. 근데 저는 이 말이 동의하지만 원래 이게 그 형벌이라는 거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똑같이 공정해야 된다는 건데 예. 저는 더 나아가서 형무 등급보다 더 나아가서 죽은 권력한테는 조금 따뜻하게 돼야 돼요.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추상같이 해야 돼요. 아, 살아있는 권력은 살아있는 추상같이. 권력은 추상같이 하고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죽은 권력이에요. 예. 다 구속돼 있고 어. 이런 권력한테까지 가혹하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죽은 권력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예. 그때 단호하게 김건희에서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그때는 단호하게 해야 돼. 예. 근데 지금은 다 구속돼가 이미 죽은 권력인데 가혹하게 때리는 한덕수 23년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이게 법은 공정해야 되지만 오히려 죽은 권력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주고 예. 살아있는 권력의 추상가지 법이 권력을 심판하는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두 가지 말할게요. 두 가지. 예. 그 사람이 왜 죽게 됐나?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권력을 잃은 게. 네, 권력을 잃게 된 이유가 이런 A, B, C, D, E, F, G라고 하는 이 수많은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진 것이지 죽어 있는데 갑자기 이런 범죄들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죽게 됐느냐 이런 범죄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게. 단죄를 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밟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사실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법이 정치를 왜 판사가 정치를 알아야 되냐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치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저하고 뭐 옆집 사는 어떤 아저씨하고 간에 그런 불화다 다툼이다 이런 거면은 정치하고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냥 예. 해도 상관없지만 예. 그 범죄가 왜 일어났느냐 정치와 관련해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 정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딱 법과 원칙만 그 법과 원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예. 이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개념이나 배경 지식이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황석철 대변인. 근데 저는 그래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예, 뭐 양보하실 정치에 대해서 거예요? 모른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범죄 수익이 전부를 가지고 배분을 했을 때는 죄가 됐는데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눈 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옛날에 이런 문화는 있었죠. 선거에 떨어진 사람한테까지 가혹하게 뭐 수사하고 이런 것은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런 문화조차도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야, 이준석 논리는 대변인. 불과 몇 년 전, 뭐 한 1, 2년 전까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거잖아요. 저희가요? 대선 낙선한 사람한테 왜 그러느냐.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고 대선을 낙선을 했든 안 하든 간에 민주당에서 그랬다고요. 네, 그 민주당 분들한테 아주 오래전 얘기는 아니다라는 네. 걸 짚고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벌어진 현상을 판사가 모르고 그거를 법의 잣대로만 미시적으로 완전 미분해서 깎아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판사의 얘기 중에 이게 있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논의해서 결정한 거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건 무슨 소린가? 예. 그럼 진짜 모르는 거죠. 공관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 예. 그 논의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벌어지고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한 그런 판결로 봐서 계속 강조합니다. 항소해야죠. 항소는 당연히 해야 네, 되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씨가 녹음이 그게 나왔잖아요. 아 애들이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말이 많네. 말이 말이 많네. 많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여러 번 김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예. 결국은 원래 김영선은 윤석열 씨가 강하게 푸시하지 않았으면 공천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김영선 씨가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심히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그- 김영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그 말씀하는데 제가 그 윤 대통령 그 얘기 김영선 열심히 했으니까 이 말에 그러니까 공천을 주라는 얘기로 그냥 직선적으로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열심히 제가 그분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얘기하면요.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심히 했다. 그렇잖아요. 저는 석 달을 같이 차를 탔어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 더 섭섭해지려고 그러죠. 섭섭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서정욱 변호사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 얼마나 그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예. 모든 사람들의 그 압력을 이겨내고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옹호하고 그랬어요. 봐봐 지금 표정이 좋잖아. 근데 저는 안 안 섭섭해요. 섭섭해. 안 저는 섭섭해. 정치 안 하니까 안 섭섭해요. 정치 안 하니까 무슨 수다. 자 계약서의 근거에서 이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 요 말하는 부분 사실 이게 결과로 입증이 되면 대가를 받으면
그 암묵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를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렇죠. 내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몇 개 갖다 줄 테니까 네. 이기는 여론조사 갖다 줄 테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김영선 공천해 준다고 확약서를 누가 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이제 이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네. 다 절차를 거쳐서 투표했기 때문에 괜찮다? 네. 다 그렇게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다 절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네. 그런 거는 딱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고 자기네끼리 좀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예. 그리고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러더라고요. 김건희는 권력자는 아닌데 예. 남편이 권력자인데 아. 그리고 뭐 자기는 뭐 그 남편하고 둘 간에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 갔다는 뭐 증거가 없다. 예. 둘 간에 얘기가 오고 간 증거가 도대체 어떻게 있겠어요? 그건 이혼 사건에서만 나오는 증거예요. 한쪽이 말을 해주니까. 아하. 근데 그렇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아. 김건희 씨가 뭐 인식은 있었는데 뭐 거기에 이제 같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거에 행위 기능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서 또 들은 얘가 다른 가담자들, 다른 상피고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네가 알려줬다는 진술이 없더라. 아, 누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결국 걸리게 되는 건데 그거는 형사 사건에서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의 기본이 원래 그러는 거건데 예.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그와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아냈다거나 네. 아니면 이분이 너무 지나치게 좁게 봐가지고 이 사람을 봐주려고 생각한 것이었다거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강수민 이제 기자님. 이분 저희가 봤을 땐 정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또 본인 나름대로는 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판사님. 왜 그러냐면 예. 이분이 명태균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에게 예. 비용 청구하러 갔는데 예. 자기가 그 비용 청구한 엑셀 파일을 보니까 예. 비용이 많이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아. 감히 대통령 당선인에게 아. 어떻게 비용을 이렇게 부풀리냐고 한다고 그런 기준을 본인이 아나요? 뭐 요런 시세. 샘플이 얼마 시세에 대해서 본인이 뭘 아나요? 허위라고 그랬죠. 그 엑셀 자료를.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나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예. 좀 이런 정말 법률가가 맞나? 웹소설 작가 아닌가?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러니까. 판단 이해할 수 없. 그러니까 이심 가고 대장동도 이심 갔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갈 거예요. 아니 대장동 못 다 가잖아. 간대요. 아니 어쨌든 이 사건은 아니, 간대니까. 대장동을 못 간다고 저는 거기에 자, 방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대장동은 안 된대요.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이제 판사가 얘기했고 그래서 그 방조. 방조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판사가 적시를 했는데 특검이 항소를 할 때 그러면 이 방조를 넣을까요? 2심에서 당연히 넣어야죠. 넣겠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넣는 거 말이 예. 안 되고. 근데 예. 그런 얘기를 사실 판사님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는 민사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판사가 쟁점으로 삼거나 이걸 판단의 이유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변론주의라는 건데 아. 형사 사건은 그게 아니라 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죄 지은 게 분명한데 검사가 기소를 조금 잘못해서 법 적용을 잘못해갖고 이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컨대 방조가 성립이 될 텐데 얘를 다른 걸로 했어. 정범을 했어. 그러면 정범을 하는 건 무죄지만 방조는 유죄라고 나는 생각해. 라면 예. 판사가 재판을 하는 도중에 그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 지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원칙이에요. 예. 그렇지 않다면 예. 실제 공동 정범이든 공범이든 간에 그 범위에 방조도 사실은 좀 포함이 된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방조라고 그냥 판단을 내려줘도 사실 그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이분은 방조라고 하는 식으로 공소제기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실제 검사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판단하면서 니네가 방조 안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무죄야 라고 한다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되게 자기 치장에만 나이를 썼고 또 자기가 있는 그 지위나 신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 했다.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무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행동하고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거미불로 화이불치. 근데 저는 이게요 서 변호사. 특검이 잘못인 게 예. 똑같은 사건에 손모씨 전주가요 김건희 사보다 계좌를 더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동정보 1심에 무죄 넣어가지고 예. 항소심에서 또게 예비적으로 방조 이어가지고 예. 방조로 벌금이 나왔어요. 예. 똑같은 선례가 있으면 예. 이번에 특검에서 어. 주의적으로 이 공동정범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방조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한 게 이유가 있어요. 방조는 2분의 1로 감경을 하게 돼 있어요. 아. 형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11년 구형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홍준표 시장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놓다니까요. 주범이.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집행유예. 예. 그러니까 특검은 아마 이게 방조가 형량이 너무 적으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공동정범으로 승부를 보자. 아하. 이런 상태에서 판사가 방조를 인정해도 법리에 반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음악에 불고불리해서 공사 안 바꾸면 판단 잘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렇게 놓은 거죠.
아 근데 그 집행유예 해주지 뭐 어차피 해줄 거 봐줄 거. 아니 권호수 같이 주가 조작 듣고. 주가 조작 수개한 사람이 집행유예 받은 게 지금 자랑스럽게 우리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질문이 있네요. 예, 우리 벚공부 너무 많이 했는데 어우. 잠깐 쉬었다 합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